네, 숲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휴식을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숲의 역할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10조 원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 가까이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이처럼 소중한 산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림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신원섭 산림청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이렇게 많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 산림청장 이전에 이 산림 치유 전문가로 알려져 계시던데요. 네, 예, 네. 어떤 사연이죠? 네, 제가 청정에 취임하기 전에 네. 한 20년 동안 대학에서 산림 치유, 산림 복지, 네. 또 산림 휴양 이 전공으로 이제 연구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예. 네. 그럼 이 산림 치유, 네. 산에서 뭔가 우리가 인간에게 도움받는 그런 역할을 받는다는 건데요. 네. 산림 치유가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산림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그런 그 물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었던 그 피톤치드라는 물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네. 껌에도 나오고 그렇군요. 치약에도 네, 나오고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예, 피톤치드는 이제 나무가 발산하는 방향 물질인데요. 네. 뭐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이제 이런 그 물질들이 우리에게 면역력도 주고 또 마음과 어떤 그 정신의 그 안정도 주고 하는 그 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음윤이라든지 또 깨끗한 산소 또 우리 시각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감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숲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지형이라든지 또 우리가 숲에 들어가서 운동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요건들이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건강한 그 요인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숲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그 숲을 바로 치유의 숲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따로 안 하셔도 이 숲에 들어가면은 그냥 무지하게 편안하고 마치 그 어머니 품속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일단 그늘도 만들어주고 뭐 또 신선한 공기도 제공하고 자 그럼 이런 치유의 숲이 전국에 그 몇 곳이 이렇게 열려 지금 이제 현재 그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3곳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1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 수요에 맞춰줄 수 있도록 많은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또 손쉽게 그 건강을 위해서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그거 지명을 좀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그 저희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유의 숲은요. 양평에 있는 산음 자연휴양림의 치유의 숲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강원도 횡성에 숲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그 치유의 숲이 있고 또 이 전라남도 장성에 편백숲이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에 그 치유의 숲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전라남도 장흥에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울창한 산림들은 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4군데가 이렇게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유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이제 숲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이 발산하는 숲이라든지 또는 뭐 음연이 많이 있는 숲이라든지 또는 아늑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그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특별한 숲들을 저희들이 이제 치유의 숲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유의 숲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도움받는 그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 산림청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오셔서 네. 여러 가지 그 편리하게 이런 그 숲을 활용할 수 있도록 치유의 그 숲에 들어가면 산림치유 지도사들을 저희들이 이제 파견 보내서 예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호흡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명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이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각각 각각 이 치유의 숲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굉장히 폭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네. 쉽지는 않겠죠? 네,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이용하고 계셔서 아마 그 예약은 좀 밀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서둘러서 예약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그 국민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치유의 숲을 많이 이제 조성을 해서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 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산림 힐링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 원조가 독일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독일에는 뭐 한 100여 년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숲을 활용한 그 치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온천, 지형, 뭐 이런 것들을 기온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 숲을 건강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온천요법, 뭐 이 크나이프 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그 많이 효용을 봤다고 그러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그 숲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성행을 하고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이제 2005년도부터 이러한 그 치유의 숲을 도입하고자 산림청에서 이제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그 제도적 기반이 이제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또는 뭐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들 나라를 이제 앞서가는 그런 그 형태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 한국 전쟁 이후에 이 피폐해진 산하를 불과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녹지가 잘 된 경우도 거의 세계적으로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녹화를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가 뭐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한 40년 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열심히 숲을 잘 가꾸고 또 이렇게 그 심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숲의 울창한 정도가 뭐 OECD 국가의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 숲이 이제 울창해졌는데요. 요거를 이제 저희는 그 축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100m의 숲에서 나무를 베서 이렇게 쌓아놨을 때 부피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뭐 126 그 세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그 쉽게 말씀드리면 한 30평형 통나무 집을 졌을 때 한 8채 반 정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양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숲도 이제 굉장히 남부럽지 않게 울창하게 된 그런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청장님 말씀 맞다나 이렇게 좋은 산림 자재들이 넉넉히 있는데 또 상당 부분 또 목재를 수입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불균형은 왜 생기는 거죠? 네,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었을 때는 우선 빨리 국토를 녹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자라고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을 이제 우선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숲이 울창해지니까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도움이 안 되는 나무들이 이제 많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무들로 또 수종을 바꿔나가는 작업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는 그냥 심어서 가만히 놔뒀다고 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뭐
가지도 쳐주고 또 속가배기도 해주고 해야지 질 좋은 나무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숲가꾸기를 함으로써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나무들을 그 만들어내고자 이제 그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소나무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그 목재죠.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소나무는 왜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뭐 쓸모없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강원도나 그 또 경상도 봉화 이런 쪽에 가면 굉장히 질 좋고 또 용재로 금강송 뭐 이런 그 소나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저희들이 이제 식재를 할 때도 이런 그 용재로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좋은 그 수종을 이제 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수종보다는 각 지역적 특성에 맞게 또 앞으로 이제 그 사회적 수요가 이제 그 많이 수요가 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각각의 아주 그 특정 지역에 정말 그 이 특화된 그런 그 나무들로 이런 그 수종을 갱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이 숲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즐기는 차원보다도 이제는 선진국형 숲관리 시스템, 예를 들면 이렇게 직접 즐기고 우리한테 치유도 해주지만 그것이 또 경제적인 이득도 줄 수 있다면 그 일석삼조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숲을 가꿔 왔지만 사실은 돈이 안 되는 그런 그 숲을 가꾸었다고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지적도 이제 하시고 또 열심히 그렇게 그 숲을 가꾼 분들이 경제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그 수익을 보신 분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은 이렇게 노력한 분들에게 또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방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고자 하고요. 사실 뭐 치유나 휴양이나 복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그 나무를 그 울창하게 되지 않으면 열매가 이렇게 국민에게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숲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한 우리가 시장 그 이 숲의 가치를 한 110조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나가서 팔리는 그런 가치도 있지만 또 시장에서 나가서 팔리지 않는 가치도 이제 포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기능이라든지 또는 홍수를 예방하는 기능이라든지 이 사람은 뭐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 그 기능들도 예를 들면 우리가 탄소를 이제 흡수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 기후를 완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돈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제 탄소 배출권도 이제 생겨나고 해서 이런 것들을 돈으로 이제 그 만들어주는 그 상품화되는 그런 그 방안들을 열심히 이제 저희들도 찾고 또 개척을 해서 우리 산주들도 그동안 이제 그 좀 소외됐던 그런 그 수익에서 다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그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장마철에 보면은 이 횡성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산사태가 나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림청에서 이 산사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름철에 그 우기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제 산사태입니다. 산사태가 한번 나면 뭐 국민들의 생명은 물론이고 재산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산림청에서는 이런 그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대비도 하고 또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그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는 경사도 그 급하고 또 대부분 이제 화감함이 모함이기 때문에 이게 토양에서 이제 물을 흡수하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오다 보니까 산사태가 이제 쉽게 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약 지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런 그 취약 지역에 여러 가지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뭐 사방댐이라든지 계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미연에 이제 사태가 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빨리 주민들을 대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 체제, 전달 체제로 이제 확보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이런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내리는 비의 양이 뭐 예년보다도 갈수록 늘어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나무 수종에 따라서 산사태에 잘 견디는 나무 그런 건 따로 없나요? 네, 뭐 모든 나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산사태에도 그렇고 또 병충해도 그렇고 예를 들면 단일 수종으로 이제 이루어진 숲에서는 이런 그 생태적 기능이 이제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수종들을 한꺼번에 이제 그 다양하게 심어서 서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보태서 이제 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숲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럼 이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산사태 났을 때 어떤 그 대책, 주의사항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사태에 그 여러 가지 취약할 수 있는 저희들이 특징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계곡 주변이라든지 또는 경사가 급한 지역에 뭐 다양한 그런 그 위험 지역들을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전국에 산사태 위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위험 지역에 있는 그런 이 지역은 아주 집중 관리하고 또 예방단을 이제 수시로 그 파견을 해서 각각의 그런 그 조짐을 빨리 파악해서 이제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계류 사업이라든지 또는 사방댐을 잘 마련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것이 이제 잘 함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연구가 이제 산림과학원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 앱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제 쉽게 산사태 그 예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스마트폰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험 그런 그 시기가 오면 또 대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체제도 갖추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그 우기철 또 집중하고 오는 때는 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는 그 방송에 잘 그런 그 위험 요소들을 파악을 하셔서 위험한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이제 자기 주변 지역을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또 신고를 해서 큰 그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의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산사태뿐 아니라 이 소중한 우리 산림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게 이 산불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산불 발생도 늘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숲이 굉장히 많이 울창해졌기 때문에 이제 한번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고성 산불 이런 거 보면 무섭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조심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그런 그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계절적으로 보면 봄과 가을에 굉장히 날씨가 건조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산불이 날 수 있는 이 위험 요인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산불은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실수로 해서 나는 산불이 대부분입니다. 담뱃불 말씀하신 대로 또 시골에서 이제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이게 이제 또 산으로 번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산불이 나기 쉬운 철에는 이런 그런 그 행위를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다 같이 국민들이 이런 그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면 아마 산불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좀 이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뭐 꼭 산불뿐 아니라 우리의 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어떤 등산 정책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저희 산림청에서는 이제 등산로 정비도 이제 체계적으로 잘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등산로가 그냥 그 정상으로만 올라가서 예. 열심히 이제 그 이 정상에 야호하고. 올라가서 야호하고 이제 이런 이 산행 문화가 이제 중심이었다면 네. 이제는 정말 그 숲을 친자연적으로 동화해서 이 숲과 이렇게 교류하는 그 등산 문화가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또 뭐 그 등산 인구가 이제 상당히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등산로 정비도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등산로를 좀 등급별로 예를 들면 자기 신체 조건에 맞도록 어떤 등산로를 이용하면 뭐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등산로의 여러 가지 수준에 등급을 맞춰서요. 그렇습니다. 등급도 맞춰가지고 제공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불 말씀도 하셨는데, 산불철에는 이제 등산로를 들어갈 때는 뭐 담배를 피울 수, 단속해야 됩니다. 담배불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지 못하고 또 화기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은데 산불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많은 또 소방관의 그 인명도 앗아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저도 담배를 끊었습니다만은 이 담배 이 라이터만큼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한 분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산불이 나고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력과 그런 것들이 투자가 됩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산불이 한 번 나면 이제는 뭐 사람 손으로 끌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헬리콥터가 이제 저희 산불 진화 헬리콥터가 이제 출동을 해서 바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그 어느 곳이든지 30분 이내에 이제 헬기가 가서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비용이 뭐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이 실수로 인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좀 염두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이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니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간첩 신고 포상금처럼 뭐 그런 제도도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제도도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산불 감시원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이제 분들을 저희들이 산불 감시원으로 이제 고용을 해서 초기에 산불이 났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연락 체제가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제가 그래서 바로 그냥 상황실에 연락이 와서 헬기가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올 3월에 취임하셔서 본격적으로 우리 산림 정책을 지금 총괄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산림 정책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숲은 어느 정도 울창함은 갖췄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조림 성공국으로 이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울창한 숲을 가지고 이제는 국민 행복 또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질에 공헌하는 그런 숲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숲을 쉼터, 삶터, 일터로 잘 가꾸어서 숲에서 일자리도 창출해내고 또 수익도 창출해내고 또 숲에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 전도사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숲 치유 전문가시니까 산에는 자주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청장 취임하시고는 자주 가십니까? 네, 가능한 주말에는 좀 숲을 자주 가려고 그러고요.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가까운 이제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이제 숲을 한번 이렇게 돌고 그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또 이렇게 숲과 산이 또 현장이니까 현장도 자주 찾으셔서 또 단점도 보완하시고 장점은 살려주는 그런 산림 정책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숲을 찾는 발길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숲을 통해서 지속적인 행복을 오랫동안 누리려면은 숲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듯 우리도 숲의 아픈 곳을 보듬고 어루만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